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운동과 자기관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관리라는 말이 나왔네요. 여러분들, 자기관리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자기관리라는 말은 어떠한 목표를 위해서 스스로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들을 달성해 나가면서 스스로를 발전시키는 그런 행동을 자기관리라고 합니다. 특히나 운동을 통해서 스스로의 체력을 관리하고 스스로의 삶의 활력을 관리해 나가는 사람들은 더 많이 성취할 수 있고 더 많은 에너지를 발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자기 관리를 위한 운동 습관을 어떻게 형성하는지, 그리고 자기 관리를 위한 운동을 실천해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질 건데요. 특히나 이번 영상에서는 자기 관리를 위한 운동 습관을 어떻게 형성을 할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들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입니다. 심신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서 운동을 통한 자기 관리 방법을 탐색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여기 있는 운동을 통한 자기 관리 방법을 어떻게 해나갈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시간으로 삼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선생님이 먼저 여러분들께 소개하고 싶은 몇몇의 사람들이 있어서 이렇게 예시를 가져와 봤어요. 운동을 통해서 자기관리를 실천하는 사람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사람들이라서 이미 여러분들이 다 잘 알고 있을 것 같아요. 애플의 현재 CEO죠. 팀 쿡이라는 사람입니다. 팀 쿡이라는 사람은 하루 일과가 얼마나 바쁘겠어요. 되게 빽빽하니 꽉 차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중에서 가장 팀 쿡이 하루를 열 때 가장 먼저 시작하는 일이 바로 러닝머신 위에서 달리기를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몇 시에 일어나는지 아세요? 4시 30분에는 반드시 러닝머신 위에 올라가서 운동을 한다라고 하네요.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자기관리가 철저한 것 같죠? 애플의 CEO뿐만이 아니라 여기 있는 페이스북의 창업자 마크 저커버그 같은 경우에도 일주일에 3번은 꼭 달리기를 실천을 하려고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특히나 자기의 반려견과 함께 달리기를 하는 것은 자기한테 굉장히 큰 행복을 주고 에너지를 주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네요. 선생님이 가장 인상 깊게 봤던 영상이 하나 있는데요. 원래 그렇게 예능 프로그램을 좋아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예능 프로그램 중에서 제가 잠깐 봤던 그 장면에서 저한테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이 있었습니다. 바로 유재석이 촬영을 마치고 이제 자유시간이 주어졌을 때, 그때 모든 동료들이 다 수영장에 누워가지고 이제 햇빛 좀 쐬고 쉬어야 되겠다라고 하고 있을 때 유재석은 운동화를 들고 헬스장으로 가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저 사람은 자기관리가 정말 철저한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운동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얻을 수가 있죠. 특히나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신체적, 정신적, 그리고 사회적 이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시 한번 그 내용들을 차근차근히 한번 살펴보면요. 좌식 생활인은 운동을 많이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에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운동 실천인은 운동을 통해서 꾸준히 자기 관리를 하는 사람들이 되겠죠. 운동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좌식 생활인 운동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서 훨씬 더 수면의 질이 높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휴식 시 평균 심박수가 더 낮은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자, 최대 산소 섭취량도 훨씬 더 많이 섭취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서 운동을 실천하게 되면은 심장과 폐의 능력이 훨씬 더 좋아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을 통해 형성된 근육으로 통해서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게 되어서 더 신진대사가 활발한 그러한 몸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렇게 건강하게 사니까 얼마나 더 오래 살 수가 있겠어요. 그죠? 오래도 살 수 있고 땀 배출과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신진대사와 조금 더 빨리 우리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몸으로 전환되는 과정이다 라고 보면 되니까 우리가 운동을 실천하면서 훨씬 더 많은 다양한 이점들을 이룰 수가 있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계획을 세워서 차근차근히 그 계획들을 실천해 나가는 노력이 없으면은 운동 실천은 잘 이루어지기가 힘들어요.
여러분들은 일상생활에서 얼마나 많은 운동을 실천하고 계십니까? 자, 선생님이 한번 가져와 본 표인데요. 청소년의 바람직한 운동 습관을 기르기 위한 운동 피라미드라는 표입니다. 사실 이 표 중에서도 선생님이 콕콕 집어서 설명하고 싶은 내용들이 있어서 그 내용들 위주로 한번 살펴보고자 해요. 일주일에 이런 활동들은 얼마만큼 하면 좋습니다 라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 피라미드인데요. 매일매일 해야 하는 신체 활동 한번 살펴볼게요. 산책을 하거나 또 가까운 거리는 걸어가거나 자전거로 통학을 하거나 아침 저녁으로 체조를 간단하게 하거나 청소하고 설거지하는 등의 활동들을 통해서 우리 몸에 있는 에너지들을 소비해주는 이러한 일상생활 속에서의 신체 활동들은 매일매일 챙겨서 해줘야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일주일에 3에서 5회 그리고 일주일에 3회 이상 이렇게 해야 되는 활동들이 조금 구분이 되어 있는데 너무 많은 활동들이 적혀 있고 선생님이 콕 집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하면은 일주일에 3에서 5회 정도, 5회까지도 실천하면 좋은 운동이 바로 심폐지구력 운동이에요. 심폐지구력 운동은 심장과 폐의 활동을 증가시킬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운동이죠. 예를 들어서 20분 이상 동안 계속 운동을 할 수 있는 유산소 운동 같은 경우에는 이 심폐지구력 운동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달리기, 줄넘기, 수영과 또 빠르게 걷기나 자전거를 오랫동안 타는 그러한 활동들이 바로 심폐지구력 운동들입니다. 이런 심폐지구력 운동들은 3에서 5회 정도 실천하면서 우리 몸에 순환을 계속 시켜줄 수 있는 그러한 작용들이 일어나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일주일에 3회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3회보다 훨씬 더 많이 하게 되면은 그렇게 많이 좋지는 않은 활동들도 속해져 있습니다. 바로 웨이트 트레이닝 같은 경우인데요. 요가나 스트레칭 같은 경우에는 3에서 5회 정도 실천을 해도 괜찮습니다. 좋아요. 좋은데 웨이트 트레이닝 같은 경우에는 매일매일 실천을 하거나 하게 되면은 그렇게 좋은 효과를 보기는 힘듭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신체는 휴식을 어느 정도 취해야지 발달을 하거나 성장을 할 수가 있어요. 웨이트 트레이닝 같은 경우에는 근육의 무게를 부하를 주어서 근육을 손상시켜서 다시 회복시키는 작용들이 계속 반복되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이 운동을 해서 손상된 근육들이 회복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들을 주어주지 못하면은 근력이 성장하거나 근육이 성장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웨이트 트레이닝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너무 많은 횟수를 하게 되면은 좋지 않다. 그래서 3회 정도 혹은 이틀에 한 번 정도로 격일로 실천해 주는 것이 좋다라는 겁니다. 되도록이면 피해야 되는 활동들은 여러분들도 당연히 잘 알고 있는 거겠죠. 컴퓨터 게임을 하거나 TV 시청을 하거나 아무 움직임 없이 가만히 앉아가지고 하는 그런 활동들은 되도록이면 피하는 것이 자기관리에 도움이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특히나 여러분들께서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이 신체 활동을 늘리는 것보다 더 추가해서 적극적으로 운동을 찾아가면서 하는 것이 좀 필요합니다. 이때는 여러분들의 의지가 좀 많이 반영이 되어야 되겠죠. 학교에서 운동을 실천하고 또 가정에서도 운동을 실천하는 그 기회들을 자꾸자꾸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학교에서 운동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학교 체육 수업 시간 때 여러분들이 체육 수업 활동에 열심히 참여하는 앉아서 이렇게 딱 햇볕만 쬐고 있지 말고 실제적으로 열심히 참여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겠고 그 수업 시간 이외에도 학교 스포츠 클럽 활동이라든지 방과 후 재활체육 활동이라든지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운동을 찾아서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가정에서는요, 가족들과 함께 여가 스포츠를 실천하는 건 어떨까요? 배드민턴을 함께 치거나 또 아빠 엄마와 함께 주변에 있는 공원에 산책을 나간다거나 여기보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가고 싶다라면 여러분들이 주변에 있는 스포츠 센터들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영장을 찾아서 수영을 배운다거나 아니면 헬스장을 찾아서 웨이트 트레이닝을 실천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유도나 태권도, 주짓수와 같은 이런 운동들을 찾아서 배워나가는 것도 굉장히 선생님이 추천하고 싶은 그런 방법입니다. 주변에 우리가 찾아보면은 체육공원이라든지 체육시설들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져 있거든요. 이곳들을 찾아서
여러분들이 친구들과 함께 운동을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일상생활 또는 여러분들이 일주일 중에서 얼마만큼의 운동들을 하는 것이 좋은지 이런 내용들, 그리고 운동의 효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봤는데요. 자,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대화의 내용 중에 운동의 효과 방법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사람은 이라는 내용이에요. 자, 영석이가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그거 아니? 운동을 하면은 수면의 질이 좋아진대. 아까 전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내용이었죠. 운동을 실천한 사람들이 운동을 실천하지 않은 사람들보다 수면의 질이 훨씬 더 높다라고 했습니다. 지수가 얘기합니다. 그뿐인 줄 알아? 운동을 통해서 꾸준히 자기관리를 하면 심장도 튼튼해진대. 우리가 계속 이야기했던 내용이죠. 심장과 폐의 능력이 좋아진다. 네, 지수도 맞는 말을 했네요. 영주가 말합니다. 맞아. 체중이 줄어드는 효과도 있다더라고. 체지방을 평소에 더 많이 태울 수 있다나? 이것도 맞는 말이죠. 우리가 운동을 많이 실천하게 되면 근육량이 늘어나고 미토콘드리아가 늘어나면서 체지방을 평소에도 더 많이 태울 수 있게 된다라고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었습니다. 성민이가 얘기합니다. 그럼 내 뱃살도 뺄 수 있는 건가? 얘들아, 나 뱃살 때문에 죽겠어. 어떻게 빼야 되니? 석봉이가 얘기합니다. 체지방 제거에는 아침에 일어나서 낮은 강도로 유산소 운동을 해주는 것이 좋아. 유산소 운동이라고 나왔죠, 그죠? 유산소 운동은 에너지원으로 지방을 태운다 라고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좋은 체지방 제거 방법이겠죠. 성민이가 얘기합니다. 그럼 운동을 얼마나 많이 해줘야 되는 거야? 찬우가 얘기합니다. 웨이트 트레이닝은 매일 실시하는 것이 좋아. 그래야 근육에 자극을 많이 줄 수 있다더라고. 나도 몸짱이 되고 싶다. 네, 성민이가 얘기합니다. 찬우야, 나랑 같이 운동하자. 찬우는 웨이트 트레이닝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매일 실시하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근육은 운동을 하고 난 다음에 휴식을 취해줘야지 성장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매일매일 운동을 실시하는 것은 좋지 않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찬우가 잘못 알고 있는 사람이네요. 자, 오늘 할 지식 더하기라는 시간은 아침에 운동하는 것이 좋을까? 저녁에 운동하는 것이 좋을까? 라고 하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궁금해하는 내용이에요. 선생님, 아침에 운동을 하는 것이 좋은 거예요? 저녁에 운동하는 것이 좋은 거예요? 이렇게 쌤한테 질문하면은 쌤은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운동 목적에 따라서 좀 많이 다르다. 아침에 운동을 하려고자 하는 사람들은 비만 관리에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까 살을 빼고 싶은 사람들, 체지방을 제거하고 싶은 사람들은 아침에 운동하는 것이 좋아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아침에는 우리가 잠을 자고 일어났기 때문에 혈당 수치가 굉장히 낮습니다. 혈당이라는 것은 혈 속에 피 속에 둥둥 떠다니고 있는 탄수화물들이잖아요. 그죠? 그것들을 이미 근육 속으로 많이 넣어서 잠을 자면서도 에너지 소모가 막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거의 다 들어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혈당 수치도 낮은데 이때 운동을 실천하게 되면은 근육 속에 저장되어 있는 그 탄수화물이라든지 지방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특히나 이 아침에 공복 상태에서 아무것도 먹지 않은 상태에서 낮은 강도, 중저강도의 유산소 운동을 오랫동안 실천하게 되면은 체지방을 연소하게 돼요. 이때는 체지방이 지방 속에 들어있는, 아니죠, 근육 속에 들어있는 체지방들을 직접 활활 태워내기 때문에 이 비만 관리, 체중 조절에 굉장히 큰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아침에 운동하는 것이 비만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런데 아침을 운동할 때 꼭 피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바로 격렬한 운동입니다. 왜냐하면은 밤에 잠을 잘 때는 우리 피의 흐름들이 굉장히 느려지고 그리고 혈관들도 거기에 따라서 굉장히 수축되어 있는 그런 상태예요. 이때 갑작스럽게 강한 운동을 실시하게 되면은 혈관에 굉장히 큰 무리가 갈 수 있어요. 특히나 이런 혈관 질환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혈관이 터져버리는 그런 위험한 상황들을 맞이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아침 운동 때는 낮은 강도의 운동을 실천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저녁에는요? 저녁에는 근육의 성장이 굉장히 좋습니다. 저녁 운동은 사실 우리 3시부터 한 6시 사이에
우리 신체가 발휘할 수 있는 최대한의 능력들이 발휘될 수 있을 만큼의 호르몬 작용도 이루어지고 그리고 근육 상태도 그렇게 좋은 상태라고 해요. 그래서 그 시간대에 근력 운동을 실천하게 되면은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근력 운동뿐만이 아니라 좀 강한 운동, 이런 고강도의 운동들도 최상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상태가 바로 저녁 시간이라고 해요. 그런데 단점이 있습니다.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너무 늦은 시간에 운동을 하게 되면은 수면에 방해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야기했었죠. 밤 10시부터 해서는 멜라토닌이라고 하는 그러한 호르몬이 나와서 깜깜하니까 우리가 잠을 취해야지 라고 해서 잠잘 준비를 하고 10시부터 2시까지 잠을 막 취해줘야지, 그래야지 이 멜라토닌이라는 녀석이 나와서 충분한 휴식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이 저녁 때 너무 늦은 시간에 활발하게 운동을 하다 보면은 너무나도 신진대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면으로 가게 되는 그런 몸의 준비 상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날 잠을 충분히 못 자서 신체 리듬이 깨지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아침 운동, 저녁 운동 중에서 본인의 목적에 맞는 그러한 시간대를 잘 선정을 해서 운동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께서 스스로 나의 운동 실천 시간이라든지 일주일에 몇 번씩의 운동을 할 건지 이런 부분들을 잘 생각하셔서 운동을 실천해 나가면서 자기 관리를 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